플라스틱 자체가 문제다. 상점을 이용하는 80%가 젊은 여성분들이에요. 가진 거 없지만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쓰레기 분리배출을 집에서 누가 하나요? 저희 어머니 아니면 제가 해요. 그죠? 저희 오빠랑 저희 아버지는 안 해요. 남자들은 진짜 살림 노동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안 먹고 살아요? 자기들은 안 자요?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 그래서 자연과 여성 노동을 없는 노동처럼 당연히 베풀어주는 노동처럼 만들었죠. 저는 이게 주류 경제가 보지 않는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자연과 어머니의 노동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 두 개를 합치니까 금자님은 에코 페미니스트이신가 봅니다. 네네, 저도 그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에코 페미니스트 뭐예요? 저는 이제 페미니즘을 관점을 네. 갈 때 자연까지 확장하는 거. 페미니즘이 사실 권력을 보는 눈이잖아요. 누구에게 권력이 가 있고 왜 차별이 발생하는가, 이것들을 예리하게 일상에서 찾아내는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권력 문제를 자연에게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얻어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공짜인가. 아하, 네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약간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막 예쁜 비건 음식 이런 거 사 먹고 막 인스타에 올려. 인스타에 올려. 대체육 같은 것에 우리가 너무 이제 집착하거나 나는 이런 거 먹는 사람이다. 어떤 좀 진정성에 대한 약간의 뭐 좀 불편함이랄지 혹은 되게 트렌디한 것으로서 이런 환경 문제를 좀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약간 비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트렌디함으로 만든 게 이 세대의 가장 큰 공로라고 생각해요. 멋져 보이는 게 왜 문제예요? 그래서 성찰이 없는 건 문제죠. 거기서만 그쳐버리는 운동은 문제예요. 조직화되지 않고 혼자만 계속 뽐내면서 개인화되는 이 운동에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트렌디하게 만든 것은 굉장한 공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냐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요. 동료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순간, 그 물건이라든지 그 행동에 가치 부여를 하는 순간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강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마음, 서로에게 서로를 영향을 주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이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일회용품이 얼마나 되겠어요. 개인이 만드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20%입니다. 나머지 80%는 어디서 나오냐? 산업, 상업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20%밖에 기여를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운동이 다 소용이 없냐? 산업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예요? 왜 코카콜라가 외국에서 우리는 2025년까지 50% 플라스틱 용기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 왜 선언할까요?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플라스틱 프리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걱정하고 다회용기를 찾고 대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플라스틱 어택입니다. 빨대를 뜯어낸다든지, 빨대가 왜 붙어 있니? 선택권을 줘. 이런 목소리를 누가 내냐? 소비자가 내고 바로 그게 가장 잘 먹힙니다. 소비자 운동이 유권자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은 플라스틱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고 싸고, 석유가 그렇죠. 어떤 에너지도 아직까지는 대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응축한 에너지예요. 그렇죠. 태양광, 풍력 다 실시간 에너지예요. 그래서 석유로 만든 애들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아니, 비닐처럼 얇은데 사과 10개를 견디는 그런 효과적인, 그리고 그렇게 싼 놈이 없어요. 자본주의가 플라스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회용품 이런 게 다 돈이 비싸서 안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안 깔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맞춰주는 것들이 뭐냐면 제도예요. 결국은 플라스틱의 가격을 매겨야 됩니다. 환경세를 매겨야 돼요. 얘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고래 뱃속만 봐도 알잖아요. 외부 효과를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인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재생 플라스틱을 쓴다든지, 석유계가 아닌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다회용품 산업이 살아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제도를 누가 만드냐? 당연히 유권자들이 만듭니다. 사실 갈 길이 너무 멀었는데 지금 이거 20평 알맹상점 하는 걸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점이 20평도 안 되는데 쓰레기를 줄여봤자 진짜 티끌만큼 줄일 거 아니에요. 우주 티끌만큼. 그런데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거,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사람들이 요걸 원하고 이미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80%가 자기 용기를 뭐든 들고 와요. 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에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호를 준 거죠.
아모레 패시픽이 리필 스테이션을 만들었어요, 화장품에. 그렇다면서요? 네, 이마트에 슈가 버블이 세제 리필 기계를 갖다 놔요. 저희가 없었어도 됐겠지만 저희는 그 흐름을 훨씬 빨리 당겼다고 생각해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작은 실험이 성공하는 걸 본 거죠, 대기업들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네. 나는 기후위기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 기후위기란 인간이 또 부심에 넘쳐서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 멸종을 가져온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보물처럼 아껴놓은 석유를 다 캐서 쓰면서 그 석유 안에 든 탄소, 온실가스를 탕진잼한 거죠. 이 석유를 캐고 정제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쪼개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는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공기 중으로 흘러나옵니다. 면 에코백을 10개를 가지고 그걸 쓰는 사람들, 새로 사는 사람보다는 비닐 봉지를 꼬질꼬질한 것을 시장에서 받아와서 씻어서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들이 저희가 알맹시장에서 캠페인을 하면 비닐을 써. 근데 비닐이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거야. 물어보면 내가 비닐 20장을 갖고 다닌다고 말씀하세요. 나 이거 50번도 더 썼다. 계속 씻어서 쓴다. 저는 운동 이런- 가시네요. 네, 활동 가시네요. 그거. 이게 찐 친환경이에요. 비닐이 나왔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물건을 일회용으로 대하지 않는 것, 쓰임을 다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친환경 아니겠어요? 야, 약간 쓰레기 덕후로서 이 쓰레기의 가치를 재발견해 주시는 이 철학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개똥 철학? 굉장히 개똥 철학. 지금 하시는 이 환경 운동에 있었을 때 페미니즘이 되게 중요한 전 철학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후변화 장관 후보로서 상당히 여성인 나 내가 좀 해야겠다, 내 목소리 좀 내야겠다. 생각 있으십니까? 아, 저요? 네. 아, 저는 보좌관 할래요. 왜요? 아, 저는 샤이하니까. 아, 맞아. 그리고 또 샤이할 수 저보다 있죠. 젊은 여성들이 목소리 냈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운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받침이 돼주고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게 좋겠다 했을 알겠습니다. 때 첫 번째, 플라스틱세 도입입니다. 플라스틱에 환경 부담금을 얹어서 세금을 얹어서 플라스틱의 경쟁력을 낮추고 대신 다른 대한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유럽연합에서 노르웨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입이 된 곳들이 있군요. 네. 두 번째 공약은? 두 번째 공약은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보증금을 매기는 건데요. 그래야지 플라스틱이 보증금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재활용이 제대로 되는 그 길로 갑니다. 한국에서도 유리병, 소주병, 맥주병은 재활용률이 80%가 넘어갑니다. 근데 독일을 보면 모든 음료수에 보증금제가 붙어 있어요. 음료수병에. 사람들이 이마트 같은데 마트 앞에 기계 플라스틱 병을 넣어서 제대로 재활용되는 곳으로 버리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플라스틱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잘못된 분리배출 표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분리배출이라고 하면 코팅된 종이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데 무덤씨 괜히 종이로 분리배출을 써놔요. 그래서 소비자는 나는 분리배출 잘 했으니까 이렇게 위로를 얻죠. 하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정말 분리배출 되는 것에만 재활용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국회에서 일하는 분께 들었어요. 아, 미치겠다. 진짜 국민들이 보면은 국회 재활용 쓰레기통 보면 까무라친다. 다 섞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국회 플라스틱 어택하러 가서 의원들 방 다 뒤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청와대에 갔을 때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 이거 굉장히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실례합니다. 혹시 탄소를 어떻게 감축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는 해였어요, 작년이.